믿을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라고 믿고 자란 평범한 청년 그런 그가 지금은 한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난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중국에선 아무도 저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를 전문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중국의 몰락.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존중과 기회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류웨이천입니다. 그냥 평범한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어릴 땐 정말이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중국몽 1대1로 대국 굴기, 기회의 땅.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주변 어른들도 다 그렇게 말했죠. 한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았어요. 고속철이 쭉쭉 뚫리고 샤오미며 화웨이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공장 하나 지으면 도시가 생겨나고 어딜 가나 우린 뜨고 있다는 분위기였죠. 저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지방대긴 하지만 전자부품 설계 전공으로 졸업했어요. 처음엔 우한의 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납땜도 하고 설계 도면도 그리고 죽어라 일했죠. 근데요,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계약직으로 시작한 회사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매년 재계약 스트레스를 줬죠. 진짜 이상했어요. 일은 12시간 넘게 하고 명절 수당은커녕 연장 근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다들 그랬으니까요. 청년이니까 버텨야지. 아직 내가 뭘 알겠어. 그런 말들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재계약 달이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이번 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서 재계약은 줄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 매출은 작년보다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잘린대요. 그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했어요. 알고 보니 제자리에 부장 조카를 꽂아 넣은 거래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선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 지하철을 타면 무표정한 사람들, 다들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침 7시 반, 출근 시간에 보면요. 다들 이미 지쳐 있어요. 숨만 쉬고 사는 느낌이랄까요? 상사는 우리 땐 밤새 일해도 감사했어. 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동료들은 퇴근 후에도 불법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야 겨우 집세를 메꿨어요. 회사 동료들 중 하나는 야간 배송 알바를 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 다른 친구는 SNS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한다고 해서 갔다가 사기단에 휘말렸어요. 강제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 탈취, 그 일로 고소까지 당했죠. 그때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구나. 하루는 뉴스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이 사회잖아요. 저녁에 집에 오면요. TV를 켜도 위로가 안 돼요. 예능에선 말도 안 되는 상황극에 억지 웃음만 나오고 뉴스에선 공산당의 위대한 지도력이 어쩌고만 떠들어요. 무기력해요. 가짜 같아요. 다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무언의 체념이 이 사회의 공기 같달까요? 제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장밍, 절친이었죠. 작년 봄에 말하더라고요. 웨이천, 나 진지하게 태국 갈까 고민 중이야. 그때는 저도 웃었어요. 야, 너 태국어도 못하잖아. 근데요, 그 애가 진짜 갔어요. 태국 방콕에서 프리랜서로 중국어 강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그 애는 맑은 하늘 아래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졌더라고요. 왕카이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호치민의 한 IT 스타트업에 취업했대요.
거기 위험하지 않아? 제가 물었더니 위험하긴. 적어도 여긴 젊은 사람을 무시하진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젊다는 말이 기회로 쓰이는 나라가 있고 결핍으로 취급받는 나라가 있다는 거. 중국에선 30대는 애매한 나이로 치부돼요. 아직 어리다고 해서 채용을 미루고 동시에 왜 아직 결혼도 못했냐면서 조롱해요. 정말 이중적이죠. 그리고 리위페이.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친구예요. 몇 년 전 한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얼마 전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웨이천, 중국은 이제 탈출해야 할 나라야. 나 지금 서울에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여기선 나 같은 외국인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 말을 읽는 순간 갑자기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나라에 남아있으면 나도 사라지겠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게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오래 거짓말을 해온 걸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건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솔직히 처음엔 그냥 배경음악 삼아 틀어둔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딱히 뭘 할 기운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이 이상한 걸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제목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청년 성장기 뭐 이런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다 뭔가에 이끌리듯 눌러봤어요. 그런데요, 3분도 안 돼서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후드티 입은 20대 청년이 CNC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기술 부장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얘는 우리 회사 보물이에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보다 더 정확해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부러움이었어요. 중국이라면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실수? 변명 말고 똑바로 해. 그게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젊다는 건 실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싸게 더 오래 굴려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영상 속에는 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방대 출신 청년이 특허를 내고 AI 기술을 개발하고 팀장이 그걸 밀어주고 회사는 인센티브를 준다더군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진짜냐고 의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입안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이건 진짜 존중이다. 전 평생 존중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이 많다고 막말하는 상사, 대답했다고 혼나는 회의 자리, 고생해도 돌아오는 건 기대 이하라는 한 줄 평가. 그게 제가 살아온 조직 문화였어요. 제가 뭘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선 영상 하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젊은 걸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젊기 때문에 믿어줘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자동 재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한국 청년 정책, K-무브 프로그램, 외국인 취업 비자 조건, 재직자 교육 시스템. 하나하나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런 게 가능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린 그런 말을 못할까요? 왜 우린 뭘 되고 싶다는 말을 할 용기도 없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조롱당할까봐 입을 닫고 살아야 했을까요? 꿈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졌던 제 삶이 그때 처음 부끄러워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한국 취업 방법, 한국 중소기업 이직, 한국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지? 그게 제 인생이 포기에서 탐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랑 다르게 멍하니 앉아 있었나 봐요. 동료 하나가 물었어요. 웨이천, 요즘 왜 이렇게 딴 생각 많아 보여? 재계약이 안 돼서 설마 진짜 한국 가려고 그래? 농담이지? 전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냐. 진심으로 준비 중이야. 그 친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절 쳐다보더군요. 와, 진짜 미쳤다. 아마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도 저 반응일 거예요.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절어 퀭한 얼굴, 처진 입꼬리, 거칠어진 피부. 그걸 보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얼굴로 10년 더 살면 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K-무브 프로그램, 코트라, 청년 취업 지원센터, 한국어 학당, 비자 조건, 통장 잔액 증명.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하고 어렵고 용어도 낯설었어요. 잠깐은 주저할 뻔했죠. 그런데 어느 포스터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청년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 두 글자. 존중. 그 말 하나에 다시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준비만 해보자였어요. 진짜 갈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한국어 하나도 몰랐고요. 비자 서류는 복잡하고 통장 잔액 증명서까지 요구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는지 화면을 보다가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가 한국 영상 보는 걸 봤는지 점심시간이면 괜히 저를 힐끔거리는 눈빛이 있었어요. 웨이천, 너 회사 잘린다더니 요즘 딴 생각 있는 거 맞지?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속으론 점점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며칠 뒤엔 늘 저를 비웃던 동료 하나가 조용히 와서 묻더군요. 그 너 봤던 그 한국 취업 사이트, 혹시 링크 좀 줄 수 있을까? 놀랐어요. 겉으로는 다들 미쳤다, 도망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전 그 용기를 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 듣고 주말엔 한국 직장 문화 유튜브를 정주행했어요.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회화까지 따라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퇴사 후 어느 날 우한시 한국어학당 등록서에 제 이름을 써넣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텐 말 못했어요. 특히 아버지요. 아버진 늘 그러셨어요. 중국인은 중국에서 버텨야 한다. 그 말엔 사실 본인의 체념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결국 못 나갔다. 너라도 버텨라. 그걸 아는 순간 더는 그 말이 저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늘 얕은 숨만 쉬었던 것 같아요. 질식하듯, 버티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겼던 거죠. 누군가는 말하겠죠. 웨이천, 한국도 힘들어. 거기도 쉬운 곳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 나라가 유토피아일 리 없다는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적어도요, 살아볼 가치는 있는 전쟁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중국은 지금 죽은 전쟁터예요. 총성은 없지만 모두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아무도 외치지 않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출국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중국 하늘을 봤어요. 그날따라 회색이었어요.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은 애매한 하늘.
그게 꼭 제가 살아온 청춘 같았어요. 아무런 색도 없이 그저 버티는 하루의 연속. 그리고 드디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인데도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더군요. 눈은 피곤해 보여도 어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광판엔 뉴스 자막이 흐르고 양복 차림의 사람들 틈에 섞인 저를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 이제 진짜 시작하는구나. 제가 다니게 된 회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중견 IT 솔루션 기업이었어요. 면접 때 한국 매니저가 제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뜯어보더군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에선 면접 때 대충 인맥이나 배경만 보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를 끝까지 물어봤어요.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분이 묘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날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출근 첫날 회사 로비에서 제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받았을 때 진짜 울컥했어요. 류웨이처님, 환영합니다. 님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선배들이 후배한테 성도 없이 야라고 부르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여긴 처음 보는 외국인 계약직한테도 존칭을 써주더군요. 회의 시간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외국인 신입한테도 질문을 해줘요. 웨이처님, 비슷한 프로젝트 중국에선 어떻게 하셨나요? 그 말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가 깨졌어요.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하자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는 걸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국어도 어눌했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죠. 밥 먹으러 나가면 메뉴판도 더듬더듬 읽었고 회식 자리에서 타이밍 못 맞춰 박수치면 눈치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그 낯설미 두렵다기보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출근길엔 익숙하게 커피를 사 마시고 회사에서는 팀장님과 반말 섞어가며 농담도 주고받고 점심시간엔 한국인 동료들이랑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하며 웃기도 해요. 누가 그러더군요. 웨이천 씨, 요즘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봤어요. 중국 산둥성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100여 채가 파손되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베이징에 이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 동북 지역 피해가 막심합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젠허현 산사태 폭우가 내린 후 산사태가 발생. 화면 속엔 제빛 하늘과 비에 젖은 시민들, 긴장한 앵커 얼굴이 보였어요. 그 화면을 보며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곳과 엮여 있다는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일부러 중국 뉴스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상하이 외곽 삼합회 조직 간 총격전, 위안화 폭락, 수입식품 가격 급등, 편의점 알바생 강도 사건 급증, 그리고 청년 생계형 범죄, 20대 강도범 월세 낼 돈이 없었다. 화면엔 눈물 흘리며 경찰에 연행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스치더군요. 나였을 수도 있었어요. 단지 몇 번의 결심이 달랐을 뿐인데 너무도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요, 그 순간 제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곤에 절었던 눈빛 대신 생기가 있었고 무기력했던 어깨엔 묘한 당당함이 생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지하철 앱을 능숙하게 쓰고 김치찌개에서 맛의 깊이를 논할 줄도 알게 됐어요. 매운맛이 처음엔 너무 강해서 기겁했는데 이젠 없으면 허전해요. 회식 자리에서 누가 쏩니다 하면 박수치는 타이밍도 정확히 맞춰요. 회사 동료들은 절 이제 웨이천 씨가 아니라
류형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엔 팀장님이 제게 조언을 구하셨어요. 웨이천 씨, 중국에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이 조직에 쓸모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늘 시키는 일만 해였고 입 다물고 버텨였죠. 여긴 달랐어요. 제가 사람으로, 전문가로, 팀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김장도 하고 점심시간에 떡볶이집도 줄 서고 명절엔 동료들과 선물도 주고받아요. 물론 실수도 해요. 한국어 발음이 이상할 때도 있고 눈치 없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들 웃으면서 말해요. 그럴 수도 있죠, 형.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 그게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 가치예요. 이 나라는요,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줘요. 그게 단순히 선진국이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예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힘든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나라예요. 중국에선 그 단어조차 사치였거든요. 며칠 전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웨이천, 너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 말에 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저한테는 모든 걸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하늘 아래 살고 있어요. 출근길엔 늘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고 퇴근길엔 팀원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내일 얘기를 해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저는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